안녕하세요, 대구비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김호연 작가님의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벌써 속편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저는 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편의점이란 곳은 우리의 일상이 그대로 녹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면 편의점이 보이죠. 우리는 쉽게 편의점에 찾아가고 물건도 사고 라면도 먹고 술도 마시기도 합니다. 편의점은 편안하고 있는 곳이지만 이곳은 아주 세상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편의점이 아니라 Always라는 편의점이죠. 물건의 종류는 얼마 없고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 그나마 얼마 없는 종류의 상품들도 비어있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더 큰 불편함 중 하나는 그곳에서 야간 알바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노숙자였던 덕고라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생활하던 덕고는 덩치는 곰같이 크고 알코올성 치매로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알코올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말도 더듬고 행동도 굼뜬 일반적으로 바라보면 영락없는 바보입니다. 그런 바보의 존재가 이 편의점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당연히 이 불편한 편의점이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죠. 상품도 적고 위치도 좋지 않아서 장사가 잘 될 리 만무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은 편의점보다는 동네 슈퍼를 애용합니다. 곧 장사를 접어야만 할 것 같은 이 편의점에 덕고라는 노숙자가 야간 알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편의점에 일어나는 변화의 바람이 저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심야 식당 같은 느낌을 주는 이 책은 다양한 캐릭터와 그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에피소드들이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편의점의 사장님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다가 정년 퇴직으로 퇴직연금을 받아 사는 염사장님입니다. 퇴직연금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만 편의점을 시작했고 편의점에 근무하는 알바들을 위해 어떻게든 편의점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며 공무원을 준비하는 20대 시연이 50대 생계형 알바를 하며 방에서 게임만 하는 아들과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오여사, 매일 밤 야외 테이블에서 참깨라면, 참치김밥, 참이슬, 일명 참참참 세트와 혼술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회사원 경만, 청파동의 그레스러운 30대 희곡 작가 정인경, 편의점을 노리는 염여사의 아들 민식, 민식의 의뢰를 받아 야간 알바 덕고의 뒤를 캐는 사설탐정 곽탐정. 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령대이며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고민들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통해 작가님은 편의점이라는 아주 접하기 쉬운 장소에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고민들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이 해결되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재미도 느낍니다. 책을 조금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바로 덕고라는 사람은 뭘 하던 사람이었을까? 덕고의 에피소드가 궁금하다로 귀결됩니다. 편의점 사장인 염여사의 에피소드로 시작해서 덕고의 에피소드로 마무리되는 불편한 편의점. 불편한 편의점에서 모든 인물들은 자신들의 고민, 아픔, 상처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한 가지 교훈이 덕고를 통해 드러나는데요. 바로 경청입니다. 덕고는 말이 느리고 어리숙합니다. 당연히 말을 하는 것보다는 들을 수밖에 없죠. 등장인물들 중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덕고는 경청을 합니다. 그저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회복하고 희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겪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듣지 않고 말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나눌 가족이 사라졌고 그것이 스스로의 탓임을 깨닫게 된 곽은 그제야 자신의 입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가 편하게 느껴졌다. 진즉에 봉했어야 했다. 가족들에게 무심코 던졌던 폭력적인 말들이 고스란히 자신의 뒤통수에서 울릴 때마다 자업자득이란 말을 되새김질할 수밖에 없었다. 이 대목을 통해 작가님의 생각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쓰고 있던 그 불편한 마스크에 대한 생각, 오히려 입을 막고 경청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제 이야기만 하진 않았는지, 조언을 구하지 않은 사람에게 조언을 하진 않았는지, 오히려 말하기보다 듣는 쪽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말도 더듬고 행동도 굼뜬 독고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독고를 통해 두 번째 드러난 교훈은 친절입니다. 자신이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독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보같이 친절했죠. 할머니들에게 2+1 상품을 가르쳐드리고 집까지 배달도 해주었습니다. 교대를 하고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오와 열을 맞춰 진열해주고 야간에 술 취한 사람들, JS라고 불리는 진상들을 처리했습니다. 추운 겨울 혼술을 하는 경만을 위해 말없이 따뜻한 난로를 틀어주었던 독고. 그 조그만 친절들이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독고 같은 사람이 제 옆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요즘은 친절보다는 정보를 주입하려고 하고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정말 조그만 전기 난로의 따뜻함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책은 마지막 에피소드로 진행되어 독고에게로 향합니다. 독고는 바보 같아 보였지만 편의점의 매출도 올리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일합니다. 알코올을 끊고 살던 중 기억이 돌아와 자신의 원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독고도 헤어진 가족과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불편한 것을 이겨내는 매력이 독고에게 있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으로 사람들을 모은 힘은 경청과 친절이었습니다. 경청하는 사람 그리고 친절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의 북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급이었습니다.